자, 청와대에서 무슨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사를 발표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현 상황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30일 대통령 비서실을 개편하였고, 이어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 장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신임 국무총리에는 김병준 현 국민대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김병준 신임 총리 후보는 저명한 행정학 교수로서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역임하는 등 학문적 식견과 국정 경험을 두루 갖춘 분이십니다. 내정자의 가치관과 경륜에 비추어 볼 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방향과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직면한 여러 난제들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내각을 탄탄하게 이끌어갈 적임자로 판단되어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부총리에는 임종용 현 금융위원장을 내정했습니다. 임종용 내정자는 기재부 1차관, 국무총리실장, 금융위원장 등을 지낸 경제 및 금융 분야 전문가입니다. 시야가 넓고 정책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을 역임해 민간 경제 현장에 대한 이해도 겸비했습니다. 현 경제 상황과 금융 공공 분야 개혁에 대한 이해가 깊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고 현재 추진 중인 개혁을 마무리하는 데 적임이라고 판단되어 발탁했습니다. 그리고 신임 국민안전처 장관은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의 추천을 받아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내정했습니다. 박승주 내정자는 정책 및 현장 경험을 갖춘 내무관료 출신으로 여성가족부 차관, 광주발전연구원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직관리 역량을 발휘해 왔습니다. 1995년부터 한국시민사회 자원봉사회를 결성 운영해 왔고 퇴직 후에도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그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민관이 함께 안전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발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부분 개각을 박근혜 대통령의 부분 개각 소식을 전했는데요. 새 국무총리 후보자의 김병준 현 국민대 교수 그리고 경제부총리 후보자로는 임종용 금융위원장 그리고 국민안전처 장관으로는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내정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준 현 국민대 교수고요.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역임을 했습니다. 이 총리 후보자의 내정자에 대해서 이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인사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또 경제부총리에는 임종용 금융위원장 그리고 이 민간 경제 현장 이해도 겸비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새 국민안전처 장관에는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내정을 했습니다. 자,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저희가 짚어보고요. 지금 혹시 그림이 들어옵니까? 최순실 씨 들어갔어요? 네. 지금 이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병준 국민대 교수의 총리 기용설은 꾸준히 언론 등을 통해서 제기가 됐는데 황 소장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예, 일단 오늘 총리를 좀 기습적으로 임명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비서실장 인사할 거라고 다들 기대했을 겁니다. 네. 그 부분은 박 대통령이 거국 중립 내각이나 책임 네. 총리제에 대한 일종의 거부 의사를 표명한 부분이다. 네. 자기 나름대로 상황 인식을 하고 돌파해 가겠다. 네.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노무현 정권 때 사람이지 않습니까? 물론 저분은 합리적이고 온건하고 네. 또 지금도 친노 친문 진영과의 약간 거리를 두고 그쪽에서도 껄끄럽게 생각하는 인물인 것은 맞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 박 대통령 스타일로 봐서 노 정권에 저렇게 깊숙하게 몸을 담갔던 분을 총리로 임명했다라는 부분은 네. 어쨌든 대외적으로 현재 야권의 공세들을 갖다가 좀 무마시키고 또 총리 인준에 있어서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는 사람이다. 또 행정 전문가 아닙니까? 네. 지방자치부터 행정개혁, 지방분권 이런 부분에 전문가로 꼽히는 분인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이 내각을 좀 이렇게 장악하는 역할을 높이겠다. 아. 그리고 업무 능력에 대해서 총리가 상당히 능력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감당시키겠다. 네. 이런 의지로 비춰지는데요. 네. 다만 지금 이 최순실 파동의 와중에서 네. 이 총리를 개각하면서 대통령이 상황을 갖다가 이 자기 스케줄대로 갖고 간다는 것이 네.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지겠는가 하는 부분은 네. 이제 평가가 나오겠죠. 네. 근데 김성환 평론가님, 오늘 이 조간들에도 일찍 나왔지만요. 경제부총리에 지금 임종용 금융위원장을 현 금융위원장 앉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인물을 누구를 앉히냐, 교체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몇 달 동안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면보고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인물만 바꾼다고 좀 되는 거예요? 시스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달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으로는 네. 한 달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보고를 하지 못했다 네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만큼 뭐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네네. 수 있는데 이번 이제 개각 인사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상징적인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 분노를 좀 잠재울 만한 상징적인 인물은 총리로 선택했다. 네. 그러니까 야권 성향이 있는 네. 이전에 이제 대통령 정책실장까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네. 그 인사를 선택함으로써 상징적인 의미로 뭐 여론을 받아들이는 그런 네. 걸 만들고 대신에 박근혜표 개혁,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앞으로 이전에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꾸준히 본인이 생각한 대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부총리 자리는 내 사람으로 그대로 가져가겠다 하는 걸 임종영 금융위원장 임명으로 그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저는 이 인사라는 거 보면서 국회 여야 정당하고 최소한 사전협의를 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이 지금 이제 거국 중립내각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또 박 네. 대통령이 실제로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 네. 국정 공백 상황이라고 하면 최소한 국회에 또다시 한번 손을 내미는 제스처라도 취해줬어야 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야당의 의견을 한번 수렴하는 절차라든가 네. 또 여당의 어떤 사람이 좋을지 또 수렴하는 절차 같은 게 좀 형식상으로나마 네.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 박 대통령 나름대로 박 대통령 식으로 앞으로 밀리지 않고 그대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국장님. 네. 사실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거국 중립 내각을 하자, 네. 해야만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지금 김병준 현 국민대 교수를 총리로 깜짝까지는 아닐 거예요. 언론에 계속 거론됐으니까요. 네, 네. 지명을 했는데 네. 그런데요, 제가 김병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누가 되든 간에 좀 표현은 제가 한 편이 아닙니다. 김종인 대표가 했는데 헬렐레 총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극한 표현까지 썼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지금 이 기다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여당 쪽에서 거국 내각을 지금 그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제안을 사실상 청와대와 협의 없이 여당이 최고위에서 결정할 리는 없거든요. 네. 자, 최고위에서 결정했습니다. 최고위에 99%가 다 친박이에요. 강석호 최고위원 빼놓고는 전부 친박입니다. 근데 네. 그 친박위원들이 중심이 된 최고위에서 네. 거국 내각을 결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제안을 네. 한다는 건 청와대의 의중이 빠져 있을 리가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청와대의 의중이 실린 거국 내각을 네.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기에서부터 그러면 우리는 국정 마비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이 생각으로 네. 그 이 기반으로 국무총리를 김병준 총리로 이제 후보자 내정을 한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앞으로 그러니까 야당이
야당의 협조를 받지 않고 네. 야당이 협조할 리가 없죠. 네. 사실은 뭐 요구한 게 문재인 전 대표 요구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제2선을 후퇴하고 국정에서 손 떼고 네. 그렇다면 이제 거국 내각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건데 네. 야당의 입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국정 마비를 더 이상 바라볼 수 없고 그래도 친노 쪽에 그러니까 그 정권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니까 네. 이제는 알아서 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으로 볼 수 있죠. 네. 김병준 국민대 교수, 참여정부에서 몸을 담았던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역임했던 김병준 현 국민대 교수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했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혹시요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교감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새누리당 지도부조차 혹시 이 뉴스 속보를 보고 알았을까요? 저는 최소한 친박 지도부하고는 사전에 뭔가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비박계에서 계속 이정현 대표 사퇴하라, 네네. 지도부 전원 사퇴하고 네. 비대체제로 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에도 전혀 꿈쩍도 안 하고 물러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오늘 이제 개각 인사를 발표했던 것처럼 네. 친박은 어쨌든 박 대통령과 함께 운명을 같이 가겠다. 그리고 네. 여기서 더 이상 밀리면은 정말 얘기했던 것처럼 하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위기의식이 작동하고 있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하고 최소한의 어떤 교감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국 중립 내각에 대해서 야권이 이제 사실 그 공을 받지 않고 다시 던져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다. 네. 그러니까 거국 중립 내각이 오히려 야권에서 다시 공을 다시 되돌려 던지도록 하는 그런 액션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런 네. 의심을 했는데 이번 개각으로 사실 그게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받지 않을 카드라고 해서 던지고 난 다음에 네. 안 받았어? 그러면은 박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네. 개각을 단행할 수밖에 없어. 네. 박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을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것을 네. 이번 개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봅니다. 네, 황 소장님. 저는 그 일요일 날 오후에 새누리당이 기습적으로 거국 중립 내각을 이야기한 것은 야권이 이미 그때는 받지 않을 거다라는 입장으로 정리되어 가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네. 처음에 야권이 실수를 했죠. 그걸 요구를 했던 부분은 실수입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그걸 지금 우리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발을 빼는 국면에서 새누리당이 제안을 했거든요. 네. 결국은 그 친박 지도부가 거국 중립 내각을 갖다가 왜 받아들였을까 네. 하는 부분을 보면 네. 그렇게 한번 던지고 야당이 거부를 하면 네. 곧바로 플랜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보였는데요. 네. 근데 지금 이 최순실 파동이 네. 대통령에게 직접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는 와중에서 차라리 이 황 총리를 좀 네. 더 두고 황교안 총리를 좀 더 두고 그다음에 이 사안의 진전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 총리 교체 카드를 네. 던지는 것이 나았다. 네. 그러면서 부총리도 결국 진짜 부총리야말로 거국 중립 내각을 해야 될 네. 부분이 더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왜 그러면 지금 경제가 아주 곤두박질 치고 위기다 그러는데 네. 정치가 표류하고 있는 마당에서 네. 야당의